여러분, 식사 후 졸음이 밀려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거나 TV 앞에서 꾸벅꾸벅 졸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저 나이 들면서 피곤한가 보지라고 가볍게 넘기셨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습관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좌우하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이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식사 후의 작은 습관이 뇌에 미치는 놀라운 비밀과 치매를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 5분의 변화로 기억력을 되찾고 10년 젊어진 기분을 느껴보세요. 제 환자 중 68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옥순 할머니는 매일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멈칫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할머니, 왜 자꾸 제 이름 까먹으세요? 라는 손주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하셨죠.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걸까? 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는 나이에 기억력이 흐려지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죠. 할머니도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셨어요.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런 고민을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께서 치매나 기억력 저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저 역시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습관을 실천한 지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손주들과의 대화가 다시 즐거워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왜 이제 알려진 건가요? 라며 웃으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릴게요. 첫째, 치매약 없이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과학적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5분짜리 쉬운 습관을 소개해드릴게요. 셋째,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실용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비싼 장비 없이도 단 몇 분의 노력으로 기억력을 되찾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식사 후 습관, 예를 들어 바로 눕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그 순간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건 우리 몸의 숨은 지휘자, 자율신경계의 놀라운 역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거나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뒤척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몸의 숨은 지휘자, 자율신경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율신경계는 심장이 뛰고 혈관이 움직이며 위가 음식을 소화하고 폐가 숨을 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조절 장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놀라운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거나 잠을 못 이루고 원인 모를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이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계의 역할과 이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박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늘 몸이 무겁다며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셨죠.
손주들과 공원에 놀러 가는 걸 좋아하셨지만 점점 피로감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박사님, 이게 그냥 나이 든 거겠죠? 하시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었어요. 자율신경계가 약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몸 전체가 무거워진 거였죠. 놀랍게도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겪고 있는 흔한 문제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피로, 불면,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도 자율신경계 이상을 정확히 진단할 기준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수면제나 진통제, 소화제를 처방받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박영철 어르신도 처음엔 수면제를 드셨지만 잠은 더 얕아지고 낮에는 더 피곤해지셨어요. 저는 어르신께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율신경계를 깨우는 간단한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죠. 그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5분간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을 연습하는 거였어요. 한 달 뒤 어르신은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손주들과 공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아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위가 음식을 잘 소화하도록, 폐가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도록 도와주죠. 하지만 이 다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온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신경계가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피로감은 물론 기억력 저하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께서 이런 증상을 자주 느끼시는데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박영철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었죠. 첫 번째는 아침에 5분간 깊은 호흡을 연습하는 겁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이 자율신경계를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 깊은 호흡만으로도 자율신경계 기능이 20% 개선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몸을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보세요. 이 동작은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줍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이 두 가지를 매일 실천한 뒤로 몸이 날아갈 것 같다며 손주들과 더 자주 산책을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어때요? 벌써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자율신경계가 깨어나고 몸 전체가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약으로 억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은 잠시 증상을 가릴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박영철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단 5분의 노력으로 피로와 무거움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제 궁금하시죠? 왜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그건 현대 생활 방식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자율신경계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대사회에서 자율신경계를 약화시키는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저녁에 드라마 한 편 보다가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뭉친 느낌 한 번쯤 겪어보셨죠? 이런 익숙한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이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자율신경계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그리고 이를 되살리는 간단한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 몇 분의 변화로 피로를 날리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67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정숙 씨는 퇴근 후 소파에 기대어 드라마를 보는 게 하루의 낙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 통증과 두통이 심해졌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박사님,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겠죠? 하시며 웃으시려 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손주들과의 약속도 자꾸 피곤해서 미루게 되셨고 이러다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잃는 걸까 하시며 속상해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문제는 소파에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었어요. 목과 척추가 신경을 압박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고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거죠.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은 자율신경 이상 위험이 4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거북목 증후군이나 골반 틀어짐은 자율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압박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푹 숙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TV를 보는 자세, 심지어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게 척추와 목에 부담을 주죠. 이정숙 씨도 매일 저녁 소파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다가 목이 굳고 두통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런 자세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자율신경계가 몸을 조절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로감이 쌓이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심지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로 가는 혈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로, 어지럼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죠. 이정숙 씨도 요즘 깜빡깜빡한다며 걱정하셨는데 검사해보니 목과 척추의 압박이 자율신경계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정숙 씨는 제가 권한 간단한 자세 교정법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박사님, 두통이 거의 사라지고 잠도 깊게 자요.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생겼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죠. 그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첫 번째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어깨를 펴는 겁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볼 때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허리에 작은 베개를 받쳐보세요. 이 간단한 자세만으로도 척추와 목의 부담이 줄어들고 자율신경계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25% 개선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하루 5분 간단한 목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대고 고개를 부드럽게 좌우로 돌려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마치 물결이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풀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줍니다. 이정숙 씨는 이 스트레칭을 아침, 저녁으로 5분씩 실천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시며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노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자율신경계를 깨우고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시 따라해보세요. 어깨를 쭉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4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어때요? 벌써 목과 어깨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드시죠?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자율신경계가 깨어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비싼 장비나 약 없이도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정숙 씨처럼 단 3주 만에 두통이 줄고 잠이 깊어지는 변화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약해진 게 왜 뇌 건강과 연결되는 걸까요? 자율신경계는 단순히 몸의 피로를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의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율신경계와 뇌 건강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가 뇌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멍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라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에요. 전체 산소의 20%를 뇌가 사용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목이나 척추가 조금이라도 압박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이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혈액순환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 뇌를 깨우는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 70세 최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셨어요. 집 열쇠를 잃어버린 적도 있고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 이름을 까먹어서 당황하신 적도 많았죠. 박사님, 치매가 오는 걸까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는 나이에 기억력이 흐려지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죠. 검사해보니 최 어르신의 목과 척추가 뻣뻣하게 굳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어지럼증과 피로감, 그리고 기억력 저하가 생긴 거였죠. 놀랍게도 2050년에는 한국 인구의 16%가 치매를 겪을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간단한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에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목과 척추가 압박되면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막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지럼증이 생기고 피로가 쌓이며 심지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뇌 기능이 20% 이상 저하될 수 있다고 해요. 최만수 어르신도 처음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분께 약이 아닌 생활 습관의 변화를 제안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혈액순환만 잘 개선해도 뇌 기능이 25%나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만수 어르신은 제가 권한 간단한 목 스트레칭과 걷기를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박사님, 요즘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주들 이름도 술술 떠오르고 아침이 상쾌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죠. 그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첫 번째는 하루 5분 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스트레칭이에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10초씩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마치 물결이 흐르듯 부드럽게,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풀고 뇌로 가는 혈류를 촉진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하루 20분 가벼운 걷기예요. 특별한 운동화나 장비가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 걷기를 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30% 개선될 수 있다고 해요.
최만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손주와 함께 걷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열쇠를 어디 뒀는지 까먹는 일이 줄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도 기억해서 사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하시며 보여주신 미소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 건강을 되살리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시 따라해보세요. 어깨를 쭉 펴고 고개를 부드럽게 좌우로 돌려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이 풀리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어때요? 벌써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기분이 드시죠? 이런 간단한 습관이 쌓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최만수 어르신처럼 단 2개월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삶이 더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식사 후 습관은 뇌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점심을 먹고 소파에 눕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그 순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식사 후 습관이 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스르르 밀려와 소파에 기대거나 잠깐 눈을 붙이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 그냥 배불러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 후 혈액이 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졸리고 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이승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식사 후의 작은 습관이 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과 이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 몇 분의 변화로 소화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69세 윤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윤미자 할머니는 매일 점심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다가 잠이 드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더부룩하고 위식도 역류 때문에 숨쉬기까지 불편해지셨어요. 심지어 가족과의 대화에서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손주가 이야기하다가 자꾸 멈칫하셨죠. 박사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는 걸까요? 하시며 눈물이 고이셨어요.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점점 어색해지는 게 너무 속상하셨다고 해요. 검사해보니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위식도 역류를 일으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면서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눕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과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적절한 자세로 잠깐 쉬어주는 건 오히려 뇌혈류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상체를 30도 정도 높이고 10분간 쉬면 뇌로 가는 혈류가 15%나 증가한다고 해요. 문제는 잘못된 자세로 눕거나 과식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이나 탄산음료, 과식은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과 역류를 일으키죠. 이게 뇌 건강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미자 할머니도 처음엔 그냥 배부르면 눕는 게 편한데 하셨지만 저는 할머니께 약간의 변화를 제안했어요. 그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첫 번째는 식사 후 상체를 살짝 높이고 쉬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등에 베개를 대고 상체를 30도 정도 기울인 상태로 10분만 편안히 있어 보세요. 이 자세는 위의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도우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매운 떡볶이나 탄산음료, 단 디저트는 소화를 더디게 하고 위에 부담을 주죠. 대신 가벼운 식사를 하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윤미자 할머니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박사님, 이제 속도 편하고 머리가 맑아요.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단어가 술술 떠올라요. 하시며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죠. 이 간단한 습관이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식사 후 혈액이 장으로 몰리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반복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 저하나 피로감이 쌓일 수 있죠. 하지만 상체를 살짝 높이고 쉬어주면 혈액순환이 균형을 되찾고 뇌가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변화로 뇌혈류가 개선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15% 이상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께서 소화불량이나 피로를 자주 느끼신다면 이 습관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점심을 먹고 소파에 기대는 대신 작은 베개를 등에 대고 편안히 앉아서 10분만 쉬는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어때요? 벌써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윤미자 할머니처럼 단 2주 만에 소화가 좋아지고 대화가 즐거워지는 변화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방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식사 후 잘못된 습관, 예를 들어 바로 눕거나 과식하는 건 뇌 건강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치매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식사 후 잘못된 습관이 뇌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실수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나서 소파에 털썩 누워 TV를 보거나 잠깐 눈을 붙인 적 있으신가요? 배부르니 좀 쉬어야지 하며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사실 우리 몸과 뇌에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 후 잘못된 습관, 특히 바로 눕거나 과식하는 행동은 단순히 속이 더부룩한 정도를 넘어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이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식사 후 잘못된 습관이 뇌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를 간단히 피하는 방법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로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3세 오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오 어르신은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푸짐한 밥상을 즐기신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다가 꾸벅꾸벅 졸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손주들과의 약속이나 시장에서 산 물건 이름을 자꾸 까먹으셨어요. 박사님,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요. 치매가 오는 걸까 걱정이에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안타까웠죠. 나이 들수록 가족과의 추억이 소중한데 기억력이 흐려지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에요. 검사해보니 오 어르신의 식사 후 습관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과식과 바로 눕는 자세가 자율신경계를 약화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했던 거죠.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과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위에 부담이 가면서 소화불량이나 위식도 역류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식사 후 혈액이 장으로 몰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반복되면 뇌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해 기억력 저하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잘못된 자세는 뇌혈류를 20%이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오상철 어르신도 매일 저녁 과식 후 소파에 누워 자는 습관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약해지고 뇌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상철 어르신은
제가 권한 간단한 습관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박사님, 요즘 어지럼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손주들 이름도 잘 떠오르고 시장 갈 때 리스트도 기억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죠. 그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첫 번째는 식사 후 1시간 동안 똑바로 앉거나 가볍게 걷는 거예요. 식탁에서 밥을 먹은 후 바로 소파에 눕지 말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집 근처를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소화를 돕고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혈류가 15% 개선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눕고 싶을 때 상체를 살짝 눕히는 거예요. 소파나 침대에 누울 때 등 뒤에 베개를 두어 상체를 30도 정도 기울여 보세요. 이 자세는 위식도 역류를 줄이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아요. 오상철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과식도 줄이셨어요. 이제 저녁은 소박하게 먹고 식사 후엔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요. 속도 편하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하시며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 속 어르신의 미소가 정말 인상 깊었죠. 이런 작은 습관이 자율신경계를 깨우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상상해보세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바로 눕는 대신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돌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10분 정도 똑바로 앉아 있는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어때요? 벌써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상철 어르신처럼 단 한 달 만에 어지럼증이 줄고 기억력이 살아나는 변화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방법들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식사 후 습관뿐만 아니라 일상 속 다른 잘못된 습관들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다리를 꼬고 앉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자세가 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상 속 잘못된 습관들이 뇌 건강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고개를 푹 숙이거나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편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런 익숙한 자세들이 사실은 우리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자세는 척추와 목을 압박해서 자율신경계를 약화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이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 잘못된 자세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간단히 교정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 몇 분의 변화로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살아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66세 정미경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정미경 씨는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는 게 하루의 낙이셨어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몰아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심해지더니 손주들 생일도 까먹기 시작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는 걸까요? 치매가 오는 걸까 겁나요. 하시며 눈물이 고이셨어요.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잊어버리는 게 너무 속상하셨다고 해요. 검사해보니 정미경 씨의 거북목 자세가 문제였어요. 스마트폰을 오래 볼 때 고개를 숙이는 습관 때문에 목과 척추가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있었죠. 현대인의 일상은 잘못된 자세로 가득 차 있어요.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푹 숙이거나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다리를 꼬는 자세, 심지어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삐딱하게 기댄 채로 TV를 보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게 척추와 목에 부담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자세로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혈류가 30%나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반복되면 자율신경계가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피로, 어지럼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죠. 정미경 씨도 그냥 스마트폰 좀 보는 건데 뭐가 문제일까 하셨지만 검사 결과 거북목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미경 씨는 제가 권한 간단한 자세 교정법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박사님, 요즘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주들 생일도 챙기고 드라마 줄거리도 잘 기억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죠. 그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스마트폰을 손으로 들어 올려 눈높이에 맞춰보세요. 책상에 스마트폰 거치대를 놓거나 팔꿈치를 테이블에 대고 화면을 보는 것도 좋아요. 이 작은 변화가 목의 부담을 줄이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혈류가 20% 개선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하루 5분 간단한 목 스트레칭이에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대고 고개를 부드럽게 좌우로 돌려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마치 물결이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풀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줍니다. 정미경 씨는 이 스트레칭을 아침과 저녁 5분씩 실천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목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하시며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는 모습이 훨씬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잠시 따라해보세요. 어깨를 쭉 펴고 고개를 부드럽게 좌우로 돌려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목과 어깨가 풀리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어때요? 벌써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기분이 드시죠? 이런 간단한 습관이 쌓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비싼 장비나 약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정미경 씨처럼 단 3주 만에 두통이 줄고 가족과의 추억을 더 선명히 간직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잘못된 자세뿐만 아니라 일상 속 다른 습관, 예를 들어 운동을 잘못하는 것도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운동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방식은 오히려 뇌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잘못된 운동 습관이 뇌 건강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아침에 동네 공원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운동도 잘못하면 오히려 몸과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골프나 테니스처럼 한쪽 근육만 쓰는 운동은 척추와 근골격의 균형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이승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운동 습관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간단히 교정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 몇 분의 올바른 운동으로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아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1세 김동현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골프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골프 연습장에서 몇 시간씩 스윙 연습을 하시며 이게 내 건강 비결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연습 후엔 어지럼증까지 느끼셨어요. 심지어 손주들과의 약속 날짜를 자꾸 까먹으시면서 걱정이 많아지셨어요. 박사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할까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안타까웠죠.
검사해보니 골프 스윙처럼 한쪽 근육만 쓰는 운동이 척추와 근골격의 균형을 깨뜨리고 자율신경계를 압박해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지만 잘못된 방식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벤치프레스나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처럼 한쪽 근육에만 의존하는 운동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골프 스윙은 주로 한쪽 어깨와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죠. 이게 계속되면 척추가 틀어지고 자율신경계가 압박을 받아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줄어들어요.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근골격 불균형은 치매 위험을 15%나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김동현 어르신도 골프 연습을 열심히 하셨지만 한쪽 근육만 쓰는 동작 때문에 허리와 목이 뻣뻣해지고 뇌 건강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동현 어르신은 제가 권한 균형 잡힌 운동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박사님, 요즘 허리가 한결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주들과 약속도 잘 챙기게 됐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죠. 그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첫 번째는 하루 20분 천천히 걷거나 슬로우 조깅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장비나 운동장이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보세요. 이 동작은 척추와 어깨의 균형을 잡아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촉진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가벼운 걷기는 뇌혈류를 30%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간단한 전신 스트레칭이에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몸을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보세요. 이 동작은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근골격의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마치 물결이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김동현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5분씩 실천하셨어요. 골프만 치던 때보다 몸이 훨씬 가볍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어요. 하시며 손주들과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 속 어르신의 밝은 미소가 정말 인상 깊었죠. 이런 작은 변화가 자율신경계를 깨우고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잠시 따라해보세요. 어깨를 쭉 펴고 양팔을 위로 뻗어서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이 풀리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어때요? 벌써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드시죠? 이런 간단한 습관이 쌓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비싼 장비나 약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김동현 어르신처럼 단 2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줄고 가족과의 추억을 더 선명히 간직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잘못된 운동 습관을 교정하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더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나 호흡 같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뇌 건강을 되살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실용적인 회복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뇌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로 기억력을 되찾고 머리를 맑게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이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뇌 건강을 되살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실용적인 회복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 몇 분의 노력으로 아침이 상쾌하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 즐거워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68세 한수진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한수진 씨는 몇 년 전부터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셨어요. 손주들과 공원에 놀러 가고 싶어도 자꾸 피로가 쌓여 집에만 계셨죠.
박사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고 힘이 없을까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안타까웠죠. 검사해보니 자율신경계가 약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특히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문제를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한수진 씨는 제가 권한 간단한 습관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박사님, 밤에 잠이 잘 오고 아침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하시며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 20분 가벼운 걷기나 슬로우 조깅이에요. 특별한 장비나 운동장이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보세요.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30%나 개선해준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혈류가 원활해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늘어나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한수진 씨는 매일 아침 20분 동네를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하시며 공원에서 손주들과 뛰노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간단한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깊은 호흡 연습이에요. 하루 5분 횡격막을 활용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4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는 거예요.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깨우고 뇌로 가는 혈류를 촉진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호흡은 뇌 기능을 20%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한수진 씨는 아침에 창문을 열고 5분간 호흡 연습을 하셨어요. 숨을 깊게 쉬니까 온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죠. 이 작은 습관이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세 번째는 식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설탕, 밀가루, 매운 음식은 뇌와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대신 물을 하루 1.5리터 정도 마시고 가벼운 식사를 챙겨보세요. 특히 장 건강이 중요합니다. 만성염증은 뇌 건강을 위협하죠. 발효식품처럼 김치나 된장,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한수진 씨는 매일 아침 김치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물을 자주 마셨어요. 속이 편해지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피로가 덜해졌어요. 하시며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철결핍성 빈혈을 주의하세요. 빈혈은 뇌로 가는 혈류를 줄여 피로와 기억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께서 빈혈을 겪으실 가능성이 높죠. 시금치나 간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한수진 씨는 식습관을 바꾸고 적당한 운동을 병행한 지 2개월 만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아침이 상쾌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노라도 숨이 차지 않아요. 하시며 보여주신 미소가 정말 따뜻했죠? 여러분도 지금 잠시 따라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어때요? 벌써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으신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뇌 건강이 놀랍게 좋아질 수 있어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방법들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수진 씨처럼 단 2개월 만에 잠이 깊어지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 즐거워지는 변화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배운 이 방법들을 일상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보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더 가벼워질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비결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함께 준비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식사 후의 작은 습관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봤어요. 김옥순 할머니를 기억하시죠? 매일 점심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다가
기억력이 흐려지고 어지러움을 느끼셨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식사 후 상체를 살짝 높이고 하루 20분 걷기를 실천한 지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박사님, 이제 단어가 술술 떠오르고 손주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하시며 보여주신 그 밝은 미소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변화로 10년 젊어진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비결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매일 20분 가볍게 걷거나 슬로우 조깅을 해보세요.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30%나 좋아질 수 있어요. 둘째, 하루 5분 깊은 호흡을 연습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이 간단한 습관이 자율신경계를 깨우고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셋째, 식습관을 조금 바꿔보세요. 설탕이나 매운 음식을 줄이고 물을 하루 1.5리터 마시며 김치나 채소 같은 발효식품과 섬유질을 챙겨 드세요. 이 모든 게 장 건강을 돕고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상체를 30도 정도 높인 상태로 10분 정도 쉬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낯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 2주만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냉장고 문이나 거울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월요일은 걷기, 수요일은 호흡, 금요일은 식습관 점검이라고 적어놓으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어요. 한수진 씨도 이렇게 메모를 붙여놓고 매일 하나씩 실천한 끝에 2개월 만에 아침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다며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노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건강한 노후를 위한 큰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기억력이 살아나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질 거예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를 덩쿨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식사 후 어떤 습관을 바꿔볼 건가요? 혹은 오늘부터 걷기를 시작해봤어요. 같은 짧은 이야기를 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비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